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매일 공짜로 봤던 테스트넷 이더리움인 괴릴리 이더리움이 현금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그리고 재미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레이어 제로가 이 테스트넷 이더리움, 그러니까 괴릴리 단계에 있는 이더리움과 실제 이더리움을 브릿지 상태로 연결하여 무한 발행하는 이 괴릴리를 현금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2월 26일부터 시작이 된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유니스왑에 이더리움과 괴릴리 이더리움이 페어 예치를 하면서 수합이 가능하게 해놓았더니 급등과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2달러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테스트용으로 매일 수도꼭지로 받는 0.2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이더리움을 얻고 있었죠. 이것을 현금화가 가능해졌다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넷 활동을 통해서 매일 수도꼭지로 괴릴리 이더리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제 POW 방식으로 최대 하루에 2개 정도씩 얻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현금화가 가능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브릿지 개방으로 인해서 이 테스트넷 상에 존재하고 있는 BNB 체인도 있을 것이고요. 폴리곤 그리고 클레이튼 등 다음 주자가 되면 펌핑이 가능해질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노리고 이 수도꼭지들이 정상 작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POW 방식으로 된 채굴 방식의 해시율이 4배 이상 올랐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전설적인 NFT 프로젝트인 BAYC의 이 테스트넷상에 있는 NFT 시세가 4066%나 상승한 이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당연히 테스트넷 이더리움을 현금화가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른 거겠죠.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테스트용 이더리움을 가지고 시세를 만드는 장난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비었고요. 반대로는 쓸모없던 괴릴라 이더리움의 현금화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2년마다 이 이더리움의 테스트넷은 리셋이 됩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된 이 테스트넷 단계별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괴릴라의 2022년도까지 그런 작업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현재 괴릴라라고 하는 단계의 끝자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현재 세폴리아 이더리움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도꼭지 사이트를 보시면 세폴리아 이더리움 수도꼭지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매일매일 0.5개 이더리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이 세폴리아는 POS 방식이 완벽하게 구현되었다는 특징과 매일 0.5개라는 더욱 많아진 할당량 그리고 초기 단계여서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테스트넷들이 점검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제타 체인이나 다른 여타 체인들의 작동이 현재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내용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괴릴 이더리움에 점점 희귀해진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뽑아본 우리가 현금화에 대한 방법 3가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테스트넷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가스비 충족 후에 브릿지 이후에 펌핑할 때 수합한다라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테스트넷 BNB나 아니면 매틱 등 이런 부분들로 매일 끌어모은 다음에 제타 브릿지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BNB로 수합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추후에 BNB 브릿지가 열리게 되면 테스트넷 상에 있는 BNB를 실제 BNB와 수합하게 되는 두 번째 루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테스트넷 이더리움에 존재하는 이 전설적인 NFT 프로젝트 중 하나인 크립토펑크 NFT를 모아준다라는 내용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자, 세 번째인 전설적인 프로젝트 크립토펑크 NFT를 왜 모으는지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으로는 제타 브릿지에서 BNB로 수합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크립토펑크를 예시로 든 이유가 이 자체 팀은 테스트넷이 리셋이 되어도 이 보유 중인 NFT를 스냅샷을 찍어서 다시 지갑으로 보내주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로 사용될 수 있겠다 생각한 많은 유저들이 이 해당 NFT를 발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영상 설명란에 남긴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보시면 하단에 웹3 연결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지갑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메인 지갑 말고 서브 지갑으로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2번에 있는 민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웹3 연결 버튼에 초록색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민트 버튼 하단에 쓰다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트랜지션이 완료가 되고요. 우리는 테스트넷 상에 있는 오픈C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테스트넷 오픈C도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릴 거고요. 해당 사이트에서 지갑 연동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NFT를 확인이 또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NFT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뜨게 될 텐데 만약에 리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진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우측에 모어 버튼 눌러서 리프레시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사진이 정상적으로 뜹니다. 이렇게 해서 미스터리 박스처럼 개봉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리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NFT 발행하는 방법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타 브릿지, 그러니까 크로스체인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체인들을 서로 교환 가능한 이런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넷 활동을 할 때 이러한 과정들을 미리 하고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테스트넷 이더리움을 현금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다른 체인도 현금화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체인들에 있는 것들을 한 체인으로 다 끌어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괴릴리 이더리움과 그리고 폴리곤을 이제 수도꼭지로 매일 받게 되겠죠. 이것들을 크로스체인 통해서 BNB로 모으거나 아니면 BNB나 폴리곤을 괴릴리 이더리움으로 수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양은 향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두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제로가 써올린 이 공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초로 NFT를 세계 넣은 오디널스도 그렇고 설마 하던 게 현실이 되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겁습니다. 큰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논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으로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더욱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